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광초등학교 교사 이은지입니다. 저는 6학년 한 반에 14명인 작은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버스를 활용할 때 저희 반 아이들 특성을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반 아이들이 펜슬을 이용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이 화면에서처럼 글과 함께 그림으로도 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로 글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서 학습지에 질문에 대한 글은 최소화하고 설명으로 많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인드맵은 학교에서 자주 쉽게 쓰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모두만끼리 주제를 하나씩 분담해서 적거나 생각을 공유하기 좋습니다. 가방에 대한 거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하나씩 분담을 해서 그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또는 내가 어려운 것은 아이들끼리 서로 생각을 공유해서 채워놓도록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저는 6학년 실과 5단원 가정생활의 실천 중에 한 그릇 음식 만들기 차시를 선택해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원이 재밌기는 하지만 딱 실습만 하고 끝나면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남기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시에 앞서서 아까처럼 모든 마인드맵을 활용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세 모듬밖에 안 돼서 1모듬은 떡, 2모듬은 쌀, 3모듬은 빵 이렇게 주 재료를 한 모듬씩 정해 주었고요. 교과서에 보면은 식품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떡을 주제로 했다면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오감뿐만이 아니라 떡의 보관 방법, 그리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떡의 종류 같은 것들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게 하였고요. 그리고 이 작은 네모칸은 너네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서 채워보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떡은 다른 나라의 떡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요. 쌀은 이 실과 내용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식재료와는 쌀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요 해서 인터넷 검색과 함께 원활하게 진행하여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식재료들을 알아봤으니까 "그럼 어떤 음식을 너네는 좋아하니?" 라고 질문을 던져서 내가 좋아하는 한 그릇 음식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레시피를 알고 있는 것들을 술술 적어서 썼고요. 쪼끔 요리가 어색하고 어려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음식의 레시피를 검색해서 복사해서 꾸며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습지를 정형화되어 쓰지 말라고 해요. 꼭 그것만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창의적인 요리를 소개하였는데요. 전골 볶음밥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는 요리를 자기가 창의적으로 내용을 꾸며서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그릇 음식을 모둠별로 만들어 보자 하여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였는데요. 모둠끼리 자유롭게 음식을 정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1모듬 같은 경우엔 치킨 마요 덮밥을 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본인들이 가지고 오고 싶은 재료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둠원들끼리 상의를 하여서 어떻게 만들 건지 딱 6단계로만 요약해서 설명해 보자라고 하였어요. 아이들에게 발표할 때 이해하기 쉽게 플로우 맵이라고 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하여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2모듬은 주먹밥을 만들었고 3모듬 같은 경우에는 달걀말이 초밥이라고 하여서 아이들한테 가장 맛있다고 인기가 많았던 요리였는데요. 이 요리도 만들기 전에 아이들이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 후에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만들고 끝나지 말고 만드는 법에 대한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 보자 해서 1모듬 같은 경우에는 6단계 순서대로 영상을 편집해서 자막까지 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들리시나요? 이렇게 센스 있는 자막과 그다음에 영상을 넣어서 아까 그 6단계에 맞춰서 편집한 모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인스타 쇼츠처럼 학생들이 하나의 과정을 재생 속도까지 조절하여서 아이들이 영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 보기로 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인데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한번 홍보해 보고 싶다고 하여서 이 당시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에 보면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리의 회사 사람이 돼서 한번 요리를 홍보해 보자 해서 자신들이 만든 요리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지 서로 토의하고 홍보물을 만든 건데요. 음식의 가격, 서비스, 홍보 문구 등을 의논했고요. 어떤 것에 경쟁력을 두었는지 등을 홍보하는 발표 활동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만들고 함께 먹어본 음식이어서 아주 친구들끼리 참여율이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넘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고요. 일단 모든 아이들이 다 즐겁게 참여를 하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끝난 게 아니라 계획부터 홍보까지 자주적으로 아이디어도 내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도 인상적이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너도 할 수 있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한 보문중학교 도덕과 진로와 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올해가 이제 따끈따끈 1년 차여서 신규 교사 입장으로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도 일단 저의 도전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직의 길이 있었고 3단계 도전이 있었는데 저의 가장 큰 도전은 이번에 아이패드를 활용한 수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 사례랑 수행평가 사례를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업 사례 3가지, 수행평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 활용 수업이라고 해서 저희 도덕, 마음의 평화와 관련해서 준비한 수업이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라는 거는 이제 캐릭터를 그린 거를 움직일 수 있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제가 실제 수업을 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정리를 해 두었고요. 저희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의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1교시였어가지고,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포토부스라는 앱을 활용해서 우선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 활용 안내를 아이들에게 사전에 화면 녹화를 해서 안내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순서대로 클릭해서 하면 되는데 사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려둔 그림을 넣고요. 이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의 얼굴, 팔, 다리가 좀 길쭉길쭉 명확하게 있으면은 더 잘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내가 끝난 후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한번 캐릭터로 표현해 보라 하면서 이렇게 3번째 표시처럼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하단에 있는 2가지 영상인데, 우선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진을 따라 그림을 그려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공룡으로 표현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의 장점은 또 다양한 이렇게 자세를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음으로 2번째 넘어가서 제가 활용한 거는 이제 키노트인데, 아이들에게 너희 약간 자기 주도성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일, 윤리, 의식 관련해서 아이들이 직접 키노트로 수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모두 키노트로 만든 것이고요. 이 그래프 같은 것도 학생이 직접 만든 거고, 글씨도 학생이 직접 꾸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요.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이런 아이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나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수업을 준비하는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학습 개념을 찾다 보니까 이 개념을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성적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유명한 넘버스인데요. 공개 수업 때 이제 우정 파트를 했는데 지면 활동지와 다르게 다양한 매체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이렇게 동영상도 추가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플릿 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시간을 정해 주고 왼쪽에는 아이들이 활동할 내용을 알려 주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 짝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넘버스가 이제 펜 같은 것도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즐겁게 친구의 얼굴도 그려보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수업 사례는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수행평가 사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직업신문 만들기예요.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검색 기능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농구선수, 축구선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업도 잘 찾아주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학생이 만들었던 학습지인데 수행평가지인데 이렇게 영상도 넣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내용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캡처해 오면서 아주 잘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다른 반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모두 이렇게 엄청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아이패드로 수행평가를 하는 게 꽤나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일신문 만들기라는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수행평가 양식이고 오른쪽은 학생이 직접 자신만의 창의성을 더해서 만든 수행평가 양식이에요. 아이들의 이런 창의성도 확인하고 이렇게 그림 그린 거 보면서 아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수행평가는 바로 네티켓 카드 뉴스라는 수행평가였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초안지 이렇게 지면으로 활동도 진행하고 그다음 아이패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수행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우선 3학년 학생들 수업은 저는 자음모음 체계표 관련돼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이라는 영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 문법을 외운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이게 자음모음을 좀 쉽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봤고요. 각자 자신이 이런 발음 기관을 이해하고 또 소리를 이해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마치 미술의 콜라주 기법처럼 학생들이 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주얼 띵킹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 딱딱한 문법이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예전에 저도 자음모음 체계표를 외우는데 급급했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학생들이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좀 친근하고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학년 학생들 수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어휘의 체계에 대한 내용들인데 학생들이 본인들이 좀 이렇게 수업을 자료를 수집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마치 포스터처럼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좀 더 전체적인 체계를 이용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학생들은 그 시적 화자나 혹은 서술자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적 화자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를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글을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과 그림을 활용해서 어떤 공감대도 좀 시적 화자나 서술자에 대한 공감대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또 막연히 그냥 글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그 시각적이나 정서적 공감이 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참여했던 수업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지금 현재 오늘 했던 수업은 시를 배우고 있는데 시를 한번 좀 창작해 보자 해 가지고 시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좀 이렇게 수업에
겪은 가치 있는 경험을 시를 직접 창작해보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좀 더 앵컷 만화해 가지고 소설 줄거리를 좀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보는 활동도 해보고 싶고요. 다양한 설명 방법을 그 상황에 맞게끔 비주얼 싱킹이나 독서 감상 일기로 좀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1학년하고 3학년 현재 도덕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3학년 학생 수업 때 했던 활동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단원에서 저희가 그 정의를 가지고서 토론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행평가로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수행평가 계획이나 안내사항을 이제 아이들한테 활동지로 나눠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2차 시에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토론 활동지를 그 넘버스 활동지로 제시를 했고 인터넷에서 찬성과 반대 근거 자료를 찾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3차 시랑 4차 시 2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요. 3차 시 때 이제 작전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의 학생들이 같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주장하고 반론할 것인지를 넘버스의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주제, 개인별로 이제 어떤 토론 주제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이게 두 번째가 그 우리 반 정의 토론 주제 선정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쓰게끔 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주제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촉법 소년법 폐지 찬반 토론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개인별로 이제 토론 활동지를 작성을 한 거고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된 단원을 나가게 됐는데요. 북한에 대한 이해로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같은 것 좀 찾아보고 사례도 찾고 그리고 이제 뭐 남북해창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찾아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단원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정치, 경제, 뭐 그리고 가정생활, 교육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배우게끔 돼 있어요. 내용이 모든 별로 하나의 영역을 이제 선정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5모둠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교과서 아이들이 이제 그 시트를 공동 작업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교과서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학생, 뭐, 그리고 이제 검색해서 조금 더 추가 내용, 새롭게 찾은 내용을 추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하고 우리는 북한 전문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북한 문제 내는 것, 출제 이렇게 한 다음에 각 모든별로 만든 비주얼 싱킹을 전부 다 전체 공동 작업 그 CTG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요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모든별로 나와서 직접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제가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비주얼 싱킹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요약 정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전달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든 문제를 제가 이제 카운트에서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1시간을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게임하듯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이들이 대단히 했었고 본인들이 만든 문제가 나오면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활동인데요. 이제 내 친구 소개하기 활동이었고요. 친구의 이제 초성을 그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30초만 주고 친구를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돌아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였고요. 전자칠판에 미러링을 해서 친구 소개를 딱 이렇게 띄워주면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가 누굴까 이렇게 추측해서 맞추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게 참여했었습니다.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활동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그 자서전에다가 클립스를 활용해서 자기소개 영상 하는 거를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까지 이제 찍어서 자서전 만들기를 활동을 했는데요. 만들었던 이렇게 자서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목차도 설정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글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글과 뭐 사진 뭐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개성 있게 잘 표현을 하고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하는 이런 활동을 가졌습니다.
먼저 저는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주는데 교과서와 연계된 걸 먼저 보내줍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우선 아이패드나 넘버스에 캡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핵심을 뽑아내고자 요약 정리 노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글을 마련해 둡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틀은 이제 도형과 글씨를 통해서 했고 문제 단원마다 이렇게 낱말 맞추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틀린 것은 같이 맞춰도 보고 맞는 건 같이 채점을 하는 좀 경험을 넘버스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좀 많은 넘버스 활용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낱말 맞추기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알고리즘 작성에서 학생들이 글자를 쓰다 보니까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게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저도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직접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연계해서 하거나 노트북과 연계해서 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아예 아이패드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중요한 부분들이나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적고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더 나아가서 체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넘버스로 학습지를 주었고요. 그리고 1학년들은 이제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내 꿈과 AI가 만난다면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넘버스로 주었었고요. 넘버스로 글씨를 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비스 페인팅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인공지능 선도학교다 보니까 내 꿈과 AI가 만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글로도 표현했습니다. 다음 AI 제안서인데요. 저는 키노트 앱 사실 많이 이용해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왜 유고를 찾아야 되는지 AI와 연계해서 키노트를 통해 되게 질 높은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넣어서 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맞춤 코디 거울을 AI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직접 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딩을 아이패드로 할 수 있을까?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앱으로 할 수 있는 게 오케스트라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직접 오케스트라 앱을 들어가서 학생들이 블록 코딩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 자동차 코딩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포그래픽 제작도 많이 했는데요. 넘버스 앱으로 제작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키노트랑 연계해서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직접 제작하면서 학생들이 넘버스 활용법을 많이 익히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윤리 포스터를 만들기를 제가 수행평가로 진행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비스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제출할 때 넘버스로 제출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애플 선도학교 2년차 되고 있는데 이제 1년 차에는 여러 시행착오도 겪고 했는데 선도교사 선생님들 필두로 잘 이렇게 환경 정비를 해주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히 이런 거 하나 소개드리고 싶어서요. 학년 초에 이제 아이들 처음 아이패드 배우면 되게 가르쳐 줄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단히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알아서 이제 따라 해보면서 이게 배우도록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각자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잘 배웠던 것 같아서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상 필요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놔서 언제든지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로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쓰면서 좋았던 점 두 가지는 학습지에 다양한 미디어를 넣을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넘버스 학습지를 모둠별로 공동 작업할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덕분에 이 프로젝트 수업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수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과학과고요. 수업 주제는 중학교 1학년 생물 다양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 22일이 이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행사날로 정해서 아이들이
뭔가 돌아다니면서 서로 설명하고 설명 들을 수 있는 그런 갤러리 워크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모둠별로 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씩 정하고 그다음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한 다음에 그날에 강당의 아이들이 다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넘버스 앱에 들어가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공동 작업 링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모장에 조별로 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 메모장만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프로젝트 안내라던가 뭐 모든 구성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보내주면 애들이 여기에 접근하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자기 조의 넘버스 공동 작업 파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학습지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안내랑 밑에 보시면 자료 모음 링크를 넣어뒀는데요. 제가 노션이라는 앱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주제별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프로젝트 수업이다 보니까 애들이 자료 수집할 때도 그렇고 뭔가 정보가 많이 필요해서 제가 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줬더니 자료 수집 과정에 좀 원활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을 보통 아이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정하면 좋지만 그러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제망을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조합을 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조별로 프로젝트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수집할 자료들, 역할을 좀 나눴고요. 이 역할을 바탕으로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료 수집 시트에 가서 각자 자료 수집하고 포스터에 넣을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이렇게 포스터 구상을 먼저 하고 실제 포스터는 하드보드지에 작성을 했습니다. 활동 날에는 이렇게 활동지 시트를 주고 아이들이 요걸 들고 다니면서 활동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부스 주제 20개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고 원하는 부스를 찾아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실제 활동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력이란 자기 혼자의 힘을 말합니다. 개구리 사나이가 또한 많은 식물들이 사라지며 식물들이 다음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거였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멸종위기 존 부스 같은 거 만들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했고 멸종위기 동물 카드거든요. 이런 걸로 빙고 놀이 했었고요. 마지막에 프로젝트 정리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넘버스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는 페이지스 앱 이용해서 세계 지질공원 전자책 만들기, 안내서 만들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넘버스, 키노트, 페이지스 다 뭔가 프로젝트 수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